서비스 거부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은 뭔지 다 아시죠? 들어봤죠? 보통은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프로토콜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 거부 공격은 완전 방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일어날 수는 있죠. 언제든지 누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빠르게 디텍트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방법이지, 사전에 서비스 공격이 일어나지 않게끔 뭔가 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만 만들면 서비스 공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보통은 서비스 거부 공격은 정보보호 서비스 중에 가용성을 위협하는 공격이죠.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못 받게 하는 거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이렇게 분류한다는데 연결도 자원이라고 보면 둘 다 똑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상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소비하게끔 해가지고 제대로 동작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개 나눈 건, 대상이 이제 자원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 중에 하나가 배터리예요. 예를 들면 모바일 단말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한다. 그러면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공격을 해요. 그럼 배터리가 소모가 되면 통신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충전하기 전까지.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서버를 대상으로 혹시 공격을 하면, 서버나 이런 보통 컴퓨터들은 고정 전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걔를 조금 귀찮게 한다고 해서 전원이 뭐 전력을 소비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전기세는 많이 나올 수 있어도.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는 그 용량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초과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못하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결 소모 공격입니다. 그래서 연결 소모라는 건 뭐냐면, 한 서버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가 있어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얘는 50명의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내가 그 50명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를 못 받죠. 그렇죠? 그렇게 공격하는 게 연결 소모 공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브 공격은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연결 시도는 연결을 해주거나 거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어차피 비용 소모가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암호 프로토콜이라는 차원에서도 뭔가 서비스 거부 공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암호 기술이라고 보기는 보다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을 설계를 할 때 프로토콜 관점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 사람들이 제안했던 거는 비상태 기반 프로토콜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프로토콜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누가 연결을 오면 그 연결된 그 사람과의 정보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꾸를 해줘요. 그 다음에 뭐가 오면 이 메시지 3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관했던 스테이트 1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태를 또 바꾸고, 그 다음에 다음 연결하면 그 상태를 이용을 해요. 저렇게 하게 되면 각 클라이언트마다 상태를 하나씩 유지해야 되죠. 내가 얘랑 어디까지 통신하고 있고 다음엔 뭘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정보들을 보통은 누가 유지해요? 서버가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서버가 메모리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 수가 메모리 수로 제한이 되는 거죠. 처리 용량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내 CPU 용량보다도 더 먼저 팩터가 되는 것은 메모리 크기예요. 메모리에다가 각 접속마다 그 접속을
관련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근데 우리가 설계를 거기를 100개, 100명까지 한다라고 해놨으면 100명이 넘어가면 CPU 용량은 되더라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걔네들 저장하고 있으니까 걔네들 끊지 않거나 끊지 않으면 공간이 안 비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서버가 유지하지 말고 클라이언트가 유지하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유지하게 되면 통신 비용은 추가가 되는데 서버는 이제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메시지 주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메시지 오면 걔가 전 필요한 정보까지 같이 줘요.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메시지 1을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비상태 기반이라는 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안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안 갖고 있으면 클라이언트의 개수를 제한하는 거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접근이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쿠키 같은 것도 이런 요소예요. 네. 원래는 그 쿠키라는 게 다른 용도로 쓰이지만 원래는 그 쿠키에 들어있는 정보는 누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서버가 유지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비상태 기반으로 프로토콜을 바꾸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받아서 그 쿠키 갖고 있고 다음에 통신할 때 쿠키를 같이 주는 거죠. 그럼 서버는 그 쿠키랑 받은 메시지를 이용해서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처리해 주는 겁니다. 통신 비용과 계산 비용은 높아집니다. 비상태 기반이라는 게 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상태 기반으로 프로토콜을 바꾸면 도수 공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약간의 그 암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이 스테이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내가 만들었던 이 스테이트 정보는 서버가 주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서버가 줘요. 원래 서버가 자기 거에 저장해야 되는데 서버가 저장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줘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거를 그냥 다시 줘야 돼. 다음 메시지에. 그래서 그 서버 입장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맥 같은 걸 써서 이게 내가 줬던 상태 정보인지를 확인하게끔 해서 엉뚱한 것들이 안 오게끔 처리할 수가 있죠. 또 그 상태 정보가 뭐 익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요한 정보라서 뭐 패스워드나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거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 암호까지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암호 기술을 쓸 때 여기에 써있던 키가 어떻게 돼 있어요? KS라고 돼 있죠. CS가 아니라. 이거는 왜 그래요? 누가 만들고 누가 확인해요? 서버가 만들고 서버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칭 키를 쓰는데 키 공유가 필요 없는 거지. 내가 만들고 내가 확인하면 키는 누가만 유지하면 돼? 나만 유지하면 되죠. 서버만.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풀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 키의 경우에도 서버만 알고 있는 대칭 키를 쓸 수 있다. 그런 점도 하나 요 그림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상태 기반으로 갔을 때 그 상태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배웠던 암호 기술 써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호해 줄 수 있다. 인증도 할 수 있고 비밀성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되게 쉽게 되는 거죠. 왜? 키 확립이 필요 없으니까. 서버가 암호하고 서버만 풀어보면 되니까. 내가 마치 내 파일 시스템에 내 파일들을 암호하고 필요할 때 풀어보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갔다 오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연결을 많이 시도하니까 그 연결을 거부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겠다. 이 메시지가 정당한 사용자부터 온 건지 도수 공격을 하는 애들이 무차별적으로 만든 건지를 구분해 보겠다라는 시도도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 인증 기술이 들어가죠. 근데 인증 기술이 들어가면 그 인증을 확인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서버의 그 로드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전자 서명에서 모든 메시지 인증하겠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또 이 제안을 하냐면 메시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에는 되게 약한 어떤 인증 방법을 쓰고 가면 갈수록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인증 방법으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걸러낼 수 있게 그런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하나로 클라이언트 퍼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 클라이언트 퍼즐 할 때 1 더하기 1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2라고 하는 값을 주는 애들만 처리를 해줘요. 그럼 그게 도수 공격에 무슨 도움이 되냐, 방어에 무슨 도움이 되냐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한 클라이언트가 트래픽을 다 만들어서 서버로 공격하려고 그러면 퍼즐을 혼자 다 풀어야 돼요. 100개 메시지를 만들려면 퍼즐을 100개 풀어야 되는 거지. 하나 푸는데 얼마 안 걸려도 100개를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게 하는 거지. 그 도수 공격을 하기 위한 비용을 키워가지고 도수 공격을 안 하게끔 만드는 게 이런 기술입니다. 거기에도 그냥 1 더하기 1, 3 곱하기 3은 뭐냐 이런 걸 물어봐서도 해요. 그러면 그걸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약간의 이제 암호기술에서 나왔던 어떤 퍼즐 같은 개념은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소개를 하면 X값을 이용해서 해시함수 통해서 Y를 만들어요. 그럼 해시함수는 무슨 특성? 세 번째 특성이 뭐예요? 일방향성이죠. 즉 Y를 보면 얘를 계산 못하죠.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데 이 전체 X를 계산하려면 누구도 계산 못하죠. 누구도 계산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전체 X 대신에 여기에 4비트만 빼고 나머지 값을 줘요. 얘 값이랑. 그러면 답으로 그 4비트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4비트를 계산하려면 얼마 걸릴까? 16번 해보면 되잖아. 그렇죠? 0000부터 1111까지만 해서 붙여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뭐가 나와요? Y가 나오죠. 그러면 그게 CPU 하나에서 그 20번 돌리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매번 메시지를 만들 때마다 그 문제를 다 여러 컴퓨터들이 풀어내려면 귀찮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어려운 문제인데 답을 대부분 줘서 몇 가지만 전수조사를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를 주고 네 풀어라. 풀면 내가 그 다음 처리해 줄게. 이런 형태로 이런 퍼즐들을 거기 그 메시지를 그 다음 처리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퍼즐들을 막 그 서버들이 풀어야 되니까 도수 공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도수 공격하려면 그 퍼즐 푸는 코드도 만들어야 되겠고 다 어떤 퍼즐을 쓰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는 거고 좀 더 어렵게 하려면 5비트, 6비트 이제 늘리는 거죠. 너무 늘리면 정상적인 사용자도 귀찮은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처음에는 1 더하기 1이 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거 물어보고 좀 더 어려운 걸 계속 물어보는 형태로 가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쉽게 그 서버의 그 세션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에 또 이제 암호 기술이 조금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공격은 타입 공격인데, 타입 공격. 처음에 봤던 게 이제 재전송 공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이고, 세 번째가 타입 공격인데, 타입 공격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타입 체크하죠. 아, 얘가 인트인가? 얘가 더블인가? 뭐 이런 타입을 체크를 해요. 그런데 이 암호 프로토콜에서도 원래는 뭔데 다른 걸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프로토콜은 이야기보다는 뭐 어떻게든 해서 하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자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 1번 메시지를 앨리스가 만들어서 밥한테 주면 밥이 서버한테 주고, 서버가 뭘 주면 밥이 얘를 줘요. 이 프로토콜 자체도 목적은 KAB를 앨리스와 밥 간에 공유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이 프로토콜 전체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요 메시지와 요 메시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요 메시지 1번에 있는 KAS로 암호화된 거랑 4번에 있는 KAS로 암호화된 거를 비교해 보자. 둘 다 똑같은 키로 암호화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NA 똑같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NAB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여기에는 키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N은 이 사람에서 N은 프로토콜 수행 식별자예요. 그래서 매번 프로토콜 할 때마다 새로운 값을 하나 쓰는 거예요. 예전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는 앨리스고 나는 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KAB가 128비트라고 가정합시다. 128비트. KAB가. 그 다음에 N이라는 그 정수값은 64비트. 그리고 A와 B 식별자들은 각각 32비트라고 생각합시다. 32비트. 그러면 이 메시지의 길이랑 이 메시지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러면 어떤 공격이 가능하냐면 이걸 얘가 앨리스가 뽕 주면 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요거를 되돌려주는 4번으로. 되돌려주면 얘는 키를 뭘로 생각하냐면 NAB에 결합된 그 128비트를 그냥 랜덤한 값으로 알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몰라? 얘 알죠. 여기 NAB는 밖에 원래 나와 있던 거니까. 즉 이거는 키가 아니라 무슨 식별자고 이런데 키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타입 공격이라기보다는 메시지의 크기가 같고 어떤 대칭적인 거예요. 여기도 시작은 NA고 여기도 시작이 NA지. 우리가 보통 스트럭처 만들 때 카피해서 만들고 처음에는 뭐 난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난스 그 다음에는 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두 개 크기가 같아져 버린 거죠. 이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 위치만 바꿔도 돼. 이 위치만 바꿔버리면 얘는 이거 쓸 때 NA 확인하죠. 근데 이 메시지 그냥 주면 NA는 이 두 개 어딘가에 뭐 이렇게 대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NA가 아니다라는 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두 개의 메시지 구조가 같은 KAS로 되어 있고 우연치 않게 길이가 같아진 거예요. 대칭적인 구조로. NA 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막으면 돼요? 타입을 이게 식별자인지 키를 확인하는 건 어려운 거고 랜덤 값이니까 바꾸면 돼요. 형식만. NA를 뒤로만 가도 여기 걸 여기로 길이가 같더라도 확인이 못하고 또 다른 방법은 길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이제 제대로 공격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타입 공격이라는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를 다른 걸로 해석하게끔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고 이거는 대부분 구현에서의 문제예요. 구현을 잘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암호 기술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못하고 구현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자 공격이 있는데 Man in the middle attack.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공격일 수도 있어요. Man in the middle이라는 건 앨리스와 밥이 서로 통신하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누군가가 있는데 앨리스와 밥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여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는 거는 통신하는 두 사용자의 중간에 서서 그 두 사용자가 인식 못한 상태에서 뭔가 프로토콜에 개입하고 프로토콜에 장난을 치는 그런 공격들을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주 유명한 DP 헬만 프로토콜이 있었죠. GA 주고 GB 주면 GAB 승해가지고 키를 확립하는. 그때 GA 주고 GB 줄 때 이 GA를 앨리스가 준 건지 밥이 준 건지를 인증을 안 하고 있어요. 인증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격이 가능한데 어떤 공격이냐면 이 중간자가 GA를 보내면 막아. 얘한테 GC를 줘요. C는 중간자가 알고 있겠죠. 얘는 그러면 받으면 앨리스인 줄 알고 GB를 뭔가 만들어줘요. 그럼 또 GB를 주는 게 아니라 GC를 줘요. 그럼 얘가 계산하는 값은 G의 AC 승이고 얘가 계산하는 값은 G의 BC 승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얘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요거랑 C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얘는 요거랑 C를 이용해서 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요 키를 쓰고 얘는 K'이라는 서로 다른 키를 이제 쓰는데 서로 앨리스가 갖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서로 밥이 갖고 있고. 그러면 메시지를 내가 그걸로 암호하면 얘는 다 봐. 다 보고 그 메시지를 다시 K' 암호해서 주면 이 쌍방은 비밀스럽게 서로 보고 있는 줄 아는데 중간에 있는 애가 다 보는 거죠. 눈치 못 채게. 뭐 통신 지연은 좀 생길 수 있어도 눈치를 못 채게끔 하는 거죠. 이거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는 요 메시지를 줄 때 얘가 앨리스가 주는 건지 누가 주는지를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인증을 하면 되는 거죠. 인증을. 서명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격자는 이 C는 이걸 막고 이걸 주고 싶은데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못 만들죠. 앨리스의 서명을 GC에 대한 앨리스의 서명은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자 공격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 해결책은 이해하기 쉽죠. 인증이 안 돼서 발생된 문제니까 인증을 하게 하면 공격자는 그 인증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자 공격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공격을 막는 방법은 꼭 그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얘가 계산하는 값하고 얘가 계산하는 값을 얘가 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얘가 장난을 쳤는데 계산이 안 돼. 그럼 중간자 공격을 해봤자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형태의 공격이 돼버리냐면 그냥 서비스 거부 공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통신 못하게 만든 것 뿐이지 메시지를 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고자 하면 이 계산되는 값을 얘가 장난쳐더라도 계산을 못하게 만들 수 있죠. 만약 이 값들을 얘가 계산을 못하면 바꿔치더라도 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방법인데, 뭐 여기도 GAB인데 이제 노테이션을 바뀌는 GX, GY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 XY라는 값 말고도 장기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앨리스의 공개키가 되는 거예요. YA라는 게 앨리스의 공개키고 A라고 하는 게 앨리스의 개인키예요. 어쨌든 주관자들이 모르지만 쌍방이 아는 또 다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세션 키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션 키를 계산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AY 더하기 BX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값도 들어가고 요번에 새롭게 만든 값도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이걸 바꿔치더라도
한쪽은 계산했어도 다른 쪽이 계산이 안 돼. 어느 쪽? 장기적인 값들. 이 A와 B 값은 못 쓰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되는데 둘 다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을 얘가 공격을 하더라도 서명 안 하고 있죠. 요 GX와 GY는 보호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안 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안 돼. 얘는 해봤자 키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키 계산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수학적인 내용을 이야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저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봤더니 얘가 얘를 교체할 수 있네? 교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교체를 못하게 막는 건 인증을 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하고 나더니 봤더니 키를 계산해낼 수 있네? 그러면 교체를 하더라도 키를 계산 못하게 하면은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좀 다른 값을 추가적으로 이용해서 만들자. 왜? 교환할 때 서명을 하면 이거 비용이죠. 이거 비용이 들어요. 서명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개키 인증서니까 이미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냥 필요할 때는 GX, GY만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비용이 안 늘어나. 단지 키 계산할 때 약간 조금 비용이 더 들죠.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다 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뭐 때문에 발생하냐. 그럼 이게 오화 조건이면 둘 중에 하나만 막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막을 수도 있고 얘를 막을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 그거를 방어하는 방법도 여러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인식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1시간짜리죠. 얘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